남편이 출장을 간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순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심하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집안 창문이 덜컥거릴 만큼 어디선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드는 듯한 밤. 남편은 멀리 지방 출장을 떠나 있었고, 저는 집안에 홀로 남아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문을 열자 뜻밖에도 서방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약간 술 기운이 돈 듯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어쩐지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가씨 아니, 형수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홀로 들어오는 서방님을 맞아들여도 괜찮을까? 하지만 형님이라는 신분, 그리고 예전부터 집안 행사에서 늘 자상하게 대해주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요.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 역시 묘한 긴장과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서방님이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눈길이 자꾸 제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는 듯 말끝마다 짙은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형수님 혹시 남편 출장 언제까지입니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묻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날 밤은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서방님은 술을 마시며 지난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집안의 기둥처럼 모든 걸 책임졌고, 반대로 남편은 자유롭게 살았다며 마음속 깊은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수님은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늘 집안일에, 남편 챙기기에, 자식 키우기에. 정작 본인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입술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고독을 정확히 건드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조차 차마 내뱉을 수 없었던 제 속마음이 서방님의 눈빛 속에서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며 덜컥거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불빛이 흔들리고 공기마저 긴장으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만약 제가 지금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면 형수님은 저를 미워하시겠죠. 그 순간 저는 호흡조차 가빠져 왔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말할 수 없는 감정.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안에 어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방님은 제 앞에서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움직였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는 듯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은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술잔을 비우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었다면 제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순간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끝마다 담긴 은밀한 고백이 차마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밤 11시를 알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 고요한 공간, 술기운에 달아오른 공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낯설고 위험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것은 분명 제 어깨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듯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커튼 자락을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의 기척.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듯 그의 숨결이 제 등 뒤에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커튼을 꼭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요동치는 거지?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삐리리리리. 저와 서방님은 동시에 흠칫 놀라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잘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없으니까 집이 좀 허전하지. 그 순간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 너무도 가까운 곳에 서방님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서방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한 상황. 말 그대로 두 세계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방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이 깊어졌고 저 역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집에서 오늘 일어난 모든 건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간은 점점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방님과 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모든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를 때마다 들려오는 심장 소리,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고백. 그 모든 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커튼을 한 손으로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이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비록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어둠을 응시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겨우 붙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잠시 후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추기 전 마지막 순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이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 눈빛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일은 술김에 한 실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가 끝내 제 마음을 지켜주려 애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의 깊은 곳을 영원히 흔들어 놓을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제 가슴 어딘가도 함께 닫혀버린 듯한 아릿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남겨진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술잔 2개, 그리고 흔들리던 촛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과 일에 바빴고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서방님이 끝까지 제 마음을 붙잡았다면, 아니,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남겨진 건 오직 아슬아슬했던 한순간의 떨림, 그리고 평생 간직해야 할 비밀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묻어둬야 했던 감정.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